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최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하고 추가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건 모두 알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 또 돈복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돈복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으며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1월 22일. 2천만 원 가격을 내릴게요. 다급해진 집주인들 어디? 마용성. 여기가 어디냐? 서울 강북입니다. 강북에서 나름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제일 방어가 잘 되고 가격도 오른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을 내린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자, 마용성이 뭐 무너지고 있다, 뭐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돈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공급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거를 조금 알아봐야 향후 미래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돈을 다 합쳐보면 600원이 있어요. 이 600원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6명한테 100원씩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럼 딱 600원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사람이 오면 돈을 더 못 빌려줘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 돈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돌아가는 방식은 이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마법이 펼쳐지는데요. 시중은행이 600원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돈의 마법이 펼쳐지면서 6명의 사람에게 900원씩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6명한테 100원씩 빌려주면 돈이 떨어지는데 6명한테 900원씩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5,400원을 빌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지급준비금이라고요. 은행이 내가 가진 돈이 1,000원이 있으면은 100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10%를 남겨둬야 누군가 현금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를 남기고 나머지 대출을 해주는데 1,000원이 있다. 예, 은행에 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원을 남기고 900원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 이 900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900원을 가지게 되는 은행은 다시 90원을 남기고 810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은 딱 10배로 돈이 불어납니다. 처음엔 1,000원이 있었지만 이런 대출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 원이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만 원으로 뻥튀기 된 돈에서 지급준비금 1,000원을 남기고 시중에 9,000원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법이죠. 야,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용사회, 신용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없는 돈이에요. 현금 지폐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전산에서 그냥 보여지는 돈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고민하고 그러라고 각종 감시기관 그리고 뭐 처벌하는 기관 뭐 수사하는 기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이렇게 돈이 뻥튀기가 되고 신용사회로서 대출로서 굴러가요. 이 사회가. 이러한 돈들이 부동산에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할 수가 있었냐. 먼저 1번 은행에서 아파트 가격의 한 8, 90% 대출을 받아요. 한도가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나머지 20%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돈은 저축은행이 됐건 아니면은 뭐 일반 다른 은행이 됐건 신용대출로 그냥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구매하는 자금 100%를 충당을 해버려요. 자, 아파트를 샀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은 전세를 주든 그렇게 합니다. 전세를 줄 때는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려요.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요. 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판매를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는 벌 수 없는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악순환이 시작이 됐냐. 자,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아파트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이 지났고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길어야 4년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야, 이거 있어봐. 돈 좀 만졌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돈 벌어야지 하고 아파트를 사러 갔더니, 아이고, 뭐야? 여기도 저기도 다 가격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내가 산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요. 어디 저 멀리 진짜 허벌판에 서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올랐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재미를 봤잖아요. 이 오른 가격에 부동산을 또 삽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규모를 늘려서 또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를 사고 판매하고 가격이 올랐는데 또 사고 대출 받고 뭐 이렇게 계속 돌아요. 뺑뺑뺑뺑뺑.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값어치가 올랐어야 되는데 한국의 경제 값어치는 부동산만큼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 거예요. 왜? 은행이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줬거든요. 유동성 공급을 미친 듯이 해버렸거든요. 저금리로 그것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싹 씻어주는 한 가지 신앙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 중진국으로 들어온 그런 나라잖아요. 개발도상국 때는 부동산 불패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나라가 더 이상 뒤로 후진을 할 게 없어.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돈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고 이 뻥튀기 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천만 원을 내린다. 마용성도 호가를 낮춘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용성.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오, 잠깐만, 저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는데 마용성, 예, 강남 3구 이쪽 전부 다 부동산 상승률 상위권을 싹쓸이를 해버렸다. 여기만 웃음꽃이 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버텼던 마용성이 지금은 가격을 내린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생겼냐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구와 성동구에서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조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라도 부족한 강북에서 최고라고 손꼽히는 이러한 마용성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하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아이고, 1,000만 원, 2천만 원 집값 오르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아니 당연한 것도 아니죠. 이거밖에 안 올랐냐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그런 돈이 1, 2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좀 빼려고 하니까 눈물 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게 마용성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러한 욕심이 가득 낀 그런 지역에서 그래도 가격 하락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인데요. 어찌됐건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 탄탄한 그래요, 진짜 성이네요. 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마용성이 아닌 서울 변두리 쪽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거에 관련된 뉴스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보면요. 구매를 한다는 사람이 없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막 이런 사람들 아주 난리 법석을 폈는데 결국은 다 없어졌고 서울에서도 마피, 마이너스 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화 포레나미아.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반 개봉 서밋. 아이고 요즘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무튼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나 마피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이 서울만 하더라도 변두리는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정리한 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에는 마피가 2천, 6천, 2천에서 4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반 개봉 서밋 같은 경우에는 마피가 3,500, 2,130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거래가는 아직도 높은 거죠. 여기서요. 마피잖아요.
입주 시기가 보시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이에요. 아직도 근 1년 남았어요. 여기 개봉 서밋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피가 나온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다. 예. 미쳐 돌아갔던 거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는데 거기서 내리는 거랑 분양가 자체에서 마피가 발생하는 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전용 면적도 84제곱미터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심지어 서울인데 마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이 좀 외지긴 했습니다. 여기 호반 개봉 서밋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서쪽 하단이죠. 끝에 가 있습니다. 뻥 살짝 보태면은 조금만 가면 인천이에요. 하나 포레나미아 동부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뻥을 좀 보태자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북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외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여기부터 세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용성이 돈을 내리네 마네 할 정도인데 외곽은 말 다 했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서울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받들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무섭고. 그리고 예전처럼 돈을 많이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전셋값을 내려도요, 비싸다고 안 들어가요. 엄밀히 말하면은 비싸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그만큼 대출을 예전처럼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40년 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있죠. 이런 곳들을 전세족들이 찾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기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팡팡 빌려주니까 그 돈 가지고 비싼 신축 아파트 전세 막 월세 아니면 매매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매매를 하자니 아파트 가격 빠질 것 같고 일단은 내가 먹고 살 집이 필요하니까 전세로 들어가자니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곳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축은 신축대로 가격을 못 내리죠.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본인이 죽으니까. 이러한 지금 악순환의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일단은 구축, 그것도 40년 넘은 구축으로 피신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다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부동산 경기 25년엔 좀 풀린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올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부동산을 더 폭발시켜줄 그러한 정책보다 옥죄는 정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죠? 돌아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단계가 실행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대출 규모도 줄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조금 더 상승을 시키겠다. 대출 규모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가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1억 정도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보다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요. 금리도 올라가는 그러한 3단계 이러한 규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로 어디를 들어가려고 주담대 받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건데요. 서울이 이 모양 이 꼴이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는 시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지방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방은 골드바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준다고 한 곳도 있고요. 명품백을 준다고 한 곳도 있고요. 현금을 주겠다고 한 곳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집을 좀 사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곡히 애원을 하고 있는 게 지방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은 지금 쌓이다 못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아무도 사지를 않아요. 처참한 지방 상황. 특공을 모집을 하는데 빵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악성 미분양 80%가 지방에 있대요. 여기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청약권을 넣고 그다음에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다 짓고 준공까지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다 지어놨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와.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게 악성 미분양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사는 진짜로 뭐 X 돼버렸죠. 줄도산 우려가 있다. 작년 24년도에 부도가 난 건설사 30곳 중에 25곳이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처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지방엔 없거든요. 준공 후 미분양 80%도 지방에 몰려 있고, 아무튼 안 좋은 단어는 지금 지방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설사 문 닫은 곳 많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지금 건설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설사하고 연관이 된 신탁사도 지금 위험하다. 더불어서 은행까지 위험해지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며칠 전 영상 같습니다. 거기서도 상세히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서울 아파트 여기도 슬슬 조짐이 아주 안 좋기 시작을 했고요. 지방 아파트는 거의 관뚜껑에 들어가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 부동산 흐름을 알 수 있는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은 지금 욕망 덩어리예요. 집값이 1,000만 원 오르면 이거밖에 안 올랐냐 그러면서 막 화내고 짜증을 내요. 하지만 집값 1,000만 원이 빠지면은 아이고 집값 빠졌다고 죽는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상향을 해야 된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얼마가 폭등을 했던 그건 중요치가 않다. 부동산은 계속 올라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냉철하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때 경제도 올랐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것도 몇 번 다뤘습니다. 경제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만 이유 없이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성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결국은 서울의 약한 지역이 터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방은 악성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가 지금 썩고 있고요. 건설사는 더불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뒤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게요. 미래에 주택 구매 수요까지 지금 한 번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대 중반, 그 다음 20대 후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달라붙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야 될 그럴 사람들인데, 20대, 30대 초반, 30대 중반, 진짜로 어떠한 나이, 뭐 남녀노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다 뛰어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폭등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수요가 지금 다 사용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인생을 딱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이죠. 이 한 몸 안락하게 눕고 자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보금자리죠. 그런데 이러한 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왜? 재미를 봤거든. 앞으로 죽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한번 재미를 받고 눈이 뒤집힌 사람을 다시 정상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매우 안 좋다. 앞으로도 상황은 많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동산 시장에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모를 것은 모릅니다. 진짜로 전문가만큼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서 이게 손해보고